호가가. 근데 우리가 이제 호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은 인기가 많은 아파트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특히 전세 수요가, 데이터가 많은 전세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시청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이 아파트는, 또 제가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다행히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역시 안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조금 좋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떠셨는지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지금 저희 시청자분 중에 아파트 분석 관련해서 저한테 좀 의뢰가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긴급으로 지금 아파트를 좀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어떤 지역 분석으로는 조금 제 컨텐츠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자체도 좀 한번,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시청자분께서 의뢰해 주신 아파트 분석을 뭐제 능력에 한해서, 제 지식에 한해서 한번, 제가 매매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는 뭐 제가 뭐 경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임장을 간다라는 어떤 가상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한번 진짜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저는 이제 오늘 갈 때는 이제 비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를 실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관련돼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 방송 찍기 전에 조금 그 데이터를 보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평면도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비산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위치가 지금 안양 쪽에 있거든요. 근데 안양인데, 안양이 기본적으로 이쪽 평촌역 범기역이 있다 중심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심가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조금 외곽, 그리고 산을 끼고 있고요. 예. 산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중심가 쪽에서 좀 외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렸듯이 안양 쪽에 좀 제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양 쪽은 인프라 쪽이 좀 제가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비산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 범계역이나 평촌역 또는 안양역 이런 지하철역의 딱 중간에 어떻게 된 게 중간이고, 어,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도 평촌 IC, 삼본 IC, 뭐 삼막 IC, 석수 IC 등 여기도 딱 중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중간이니까 다 이용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역으로 보면, 단점으로 보면 어, 어디나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가본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지도만 봤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레미안이고 여긴 이피아나 세상이니까. 근데 입구가 이쪽 라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차가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를 살아봤을 때 뭐 후문도 있고 뭐 뒷문도 있고 뭐 정문도 있고 빠져나갈 데가 많으면 어떤 오고 가는데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고 날 때 조금 이쪽이 좀 붐비지 않을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보는 게 이제 초등학교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가까우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이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를 살 때 좀 엑싯을 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만 봤을 때는 이 아파트 구성 자체가 지금 동간거리가 그렇게 빼곡빼곡 하진 않습니다. 서울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동간거리는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지 자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각 단지별로 일조량을 확보를 좀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일조량.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조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파트 구성 자체는 최대한 좀 일조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고요. 뭐 일조량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위치나 어쨌건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어차피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싸게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중심이라 그러면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얘들 외곽이라 그러면 더 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적인 약점이 어떤 가격적으로 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 삼성 레미안 쪽에 대표적으로 한 32평 정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매매가 호가죠, 호가. 호가 같은 거 한 7.5에서 6.3억. 그러니까 평균 한 뭐 7억, 9억. 여기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한 32평에 한 평균 한 7.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가가. 근데 우리가 이제 호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은 인기가 많은 아파트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특히 전세 수요가 데이터가 많은 전세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이 아파트는 또 제가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다행히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역시 안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래수가 뭐 경기랑 상관없이 전세 수요가 정말 대단히 많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매매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32평에 21년도 하반기까지 거의 한 9억 정도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없다가 지금 22년도 말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거래가 거의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자체가 한국 부동산이 좀 어떻게 보면은 냉각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냉각기일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가격 아파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고 하면 뭐 요 정도의 어떤 평균값 한 7억 정도가 매매가 가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요 정도에 또 받아줄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평균 7억 정도로 보이고 어,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경기랑 상관없이 한 평균 한 4억 정도 인 것 같고요. 그럼 계략적으로 한 전세가율이 60%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게 좋겠죠. 매매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게 좋은데 지금 제 기준으로 50% 이하 전세가율이 50% 이하면 좀 위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데이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모범적인 음, 아파트인 것 같고요. 수요가 꾸준하고 뭐 전세 수요는 실수요도 뭐 막강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위쪽이다 보니까 인프라도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전세가율은 6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뭐 있는 그대로 뭐 얘기를 하면은 또 저한테 또 요청해 주신 시청자 기분이 나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영리하는 방송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 공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가격만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진을 좀 보면 아, 이 아파트가 한 2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20년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뭐 깨끗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 같고 또 이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또 나름 또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또 공원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또 등산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사시는 분들 한번 뭐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격대 그리고 계략적인 위치를 좀 봤고 어 다음번에는 좀 어떤 구성을 좀 볼게요. 일조권 관련해서는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위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면은 해가 남쪽이잖아. 동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해가 떠서 이쪽을 쭉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뜨면 이쪽에서 이제 햇빛을 받겠죠. 햇빛을 받고 쭉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아침에 받고 이쪽에 남쪽으로 갈수록 이쪽 평면 남쪽으로 어, 향한 아파트가 햇빛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또 이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일조권을 이쪽도 있네.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특히 이쪽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뜨면 이쪽 보다가 내려가면서 이쪽 바깥쪽 이 안쪽 아파트들이 햇빛을 받겠죠. 바깥쪽으로 서쪽으로 지면서 이쪽을 또 받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쪽은 조금씩 나눠줬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으로 돌아도 이 하층, 그러니까 10층 이하겠죠. 10층 이하 아파트는 거의 햇빛이 안 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저녁 4, 5시에 찍은 것 같아요. 서쪽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 틈으로 들어오는 거지 빛이? 그럼 빛이 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 그래서 이 안쪽 아파트, 요 아파트의 한 10층 이하는 좀 일조권이 좀 거의 햇빛이 안 들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쪽 아파트는 그래도 난 게 그래도 이제 나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요쪽은 다 전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남쪽으로 갔다가 이 서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전면으로 또 햇빛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런 아파트들 요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래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특히 이제 10층 이하의 아파트들은 좀 햇빛 구경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조권도 요즘에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사실은 고층 아파트가 주변에 있으면은 주변을 또 다 이 햇빛을 가리거든요.
그리고 햇빛이 드냐 안 드냐를 또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다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1조권 같은 경우는 좀 놓치기가 쉬운데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좀 저층 아파트 10층 이하 아파트들은 조금 그 1조권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좀 관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 아파트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거기 가셔가지고 직접 한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11시, 12시, 뭐 3시 이런 식으로 한 그림자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드는 동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런 아파트들은 좀 고충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조권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팔 때 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는 중요한 어떤 팁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길 봤을 때 동간 거리가 그렇게 뭐 서울처럼 조밀조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뭐 아파트 단지 내부가 답답할 정도로 조밀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각 역 있지 않습니까? 역하고 인터체인지까지 한번 거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 비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서 평촌 4호선까지 도보로 갔을 때는 1시간이나 걸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역이 그러니까 역세권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은 대중교통을 타면 한 20분이 걸리죠. 상당히 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평촌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안양역까지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0분 걸려 걸어서 그리고 버스를 타면 한 13분? 음, 그래서 뭐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사실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어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를 탔을 때 그 인터체인지 가는 시간을 좀 제가 그냥 봤는데 이게 시간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그럼 지금 퇴근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석수 IC에서 레미안을 올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여기로 올 때, 볼 때 인터체인지에서 여기로 오는 것도 상당히 좀 막히네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자체에서 들어올 때도 한 30분 정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 평촌 IC 평촌 IC에서 들어올 때는 지금이 퇴근이잖아요. IC에서 여기 아파트에 들어올 때도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체인지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터체인지에서 여기로 들어오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 인프라? 교통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입구, 인터체인지라든 역의 어떻게 중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까운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죄송합니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약 7억 정도인데 우리가 이 아파트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7억을 갖고 이 7억이라는 가격 형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호가가 거의 뭐 7억 5천 뭐 8억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매수자 분들께서는
이제 7억 정도를 머릿속에 두고 이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과 협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매로 이 아파트를 좀 사시려는 분들도 7억이라는 가격을 머릿속에 넣고 경매로 7억 이하는 받아야겠죠. 최소한 6,500 이하는 받아야 비용 빼면은 좀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비산 삼성 레미안,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인 아파트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드린 정보 많이 참조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